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19강 시간으로서 181번부터 19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8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8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에 포함됩니다. 2.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의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 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포함되어야 하고요.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물 등에 관한 건축계획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8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82번. 다음 중 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자, 이렇게 취소됐을 때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누구냐면 주택공사 등입니다. 주택공사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나오면 딱 둘이에요. 한국 토지주택공사하고 토지주택공사. 또 하나는 주택사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주택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딱 두 개예요. 두 개. 그 두 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1번 수자원공사 해당 없고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없고요. 정비사업자 해당 없고 정비사업 전문관리회사 해당 없고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맞죠? 다 X고 하나만 O. 자,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 누구?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훼손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죠. 임시주택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2번. 국가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위 1의 임시 수용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 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는 때는 그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국가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받은 건축물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때는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3.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상의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면 매매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소유권자 등기할 때 주택법상의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에 따라서 채권을 샀다는 그 매입필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채권을 매입해서 할인해서 대판을 한이 있더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만큼은 다른 사유로 건축허가 받았을 때도 역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의해서 건축허가 받았을 때만큼은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도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매매하고 달리 적용되지 않으니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4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의 설정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 인가의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구하니까 18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번 문제입니다. 18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 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은 때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있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X. 2.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으자입니다. 으로. 3. 주택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관리처분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아니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변경, 중지하는 경우에는 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를. 그래서 X. 4.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주택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며 지상권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5번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 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18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85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에 있어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경매 처분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청산해줘야죠. 현금으로. 자,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답니다. X. 2번 사업 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인가 받은 후에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 받아야죠. 철거하기 전에. X. 3번 관리처분 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부담 시기가 포함된다. 맞습니다. 4번 수도권 과밀 업적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받다. 수도권 과밀 업적 권역에 있으면 이게 맞는데 위치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1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합니다. X. 5번 주택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입니다. 보유한 주택 수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걸 고르니까 18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제일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 계획.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정비 계획 수립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2번. 자,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그리고 사업이 다 끝나면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사업 시행 인가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를 합니다. 그럼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따라서 공사를 한 다음에 준공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3, 2, 1로 가니까 디귿, 니은, 기역, 미음, 리을. 어딨나요? 디귿, 니은, 기역, 미음, 리을.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의 정비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 금전의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죠. 있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3. 금전의 반환 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해야 할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다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X. 4번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반환 의무를 대신 이해하는 것은
증여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다. 증여 의무를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반환 의무 해고 구상권 청구합니다. X. 5. 조합 설립이 인가일 이후에 체결되는 인가일 이후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한은 예외적으로 민법 280조, 주택임대차법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걸 구하니까 18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번 A, C, B 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가격을 A.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B. 시장이 선정 계약한 C. 감정평가업자 4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였다. A, B, C 중 옳은 내용을 모두 열거한 것은 자, A도 맞고 B도 맞습니다. 지금 C가 문제인데 규정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인도 맞습니다. 4인도 2인 이상이니까 그래서 A, B, C 모두 맞으니까 188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8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결과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맞고요. 4번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등의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의뢰할 수 있답니다. 의무사항 아닙니다. 5.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18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비용 부담 및 징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2분의 1을 징수할 수 있다. 2분의 1이 아니죠. 차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X. 2번 부가금 및 연체료의 부과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관이나 규약 또는 시행 규정, 자기들이 만든 그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X. 3번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가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는 시장, 군수에게 그 부가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의 시장, 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0분의 2가 아니라 100분의 4입니다. 4. X. 5번 시장 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비의 전부를 그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죠. 일부. X. 5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옳은 걸 구하니까 19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19강 시간이었고 181번부터 19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